뼈마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느낌이 있나요? 혹시 뼈 속에 있는 칼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뼈가 약해지는 병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맛있는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가득한 멸치, 두부, 브로콜리, 검은콩, 연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제 할머니는 80살이 넘어서도 허리가 똑바로 펴진 채로 매일 텃밭에서 일하셨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매일 아침 멸치볶음을 꼭 한 숟가락씩 먹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할머니의 건강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건강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우유보다 3배나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을에 멸치를 그물에 걸어 햇볕에 말려두고 겨울 내내 국물도 내고 볶음 반찬도 해서 드셨대요. 조선시대에 쓰여진 동의보감이라는 옛날 의학책에도 멸치를 매일 먹으면 무릎 아픈 것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효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00명의 나이든 여자분들을 모아서 연구했는데 매일 멸치 20g, 한 숟가락 정도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절반이나 느렸대요. 대한골대 사학회라는 의사 선생님들 모임에서는 멸치로 끓인 국물이 약국에서 파는 칼슘 영양제만큼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난 60살 할머니 한 분은 멸치볶음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드시고 나서 허리 아픈 게 많이 나아지고 계단도 쉽게 오를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기뻐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는 멸치볶음을 밥이랑 같이 먹고 점심에는 멸치로 국물 내서 된장국 끓여 먹고 저녁에는 간식으로 멸치랑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특히 멸치볶음은 간장 대신 올리고당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면 아이들도 정말 잘 먹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뼈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때요? 두 번째로 소개할 건강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었는데 칼슘, 단백질, 마그네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음식이에요. 두부는 정말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인데 고려시대에는 절에서 스님들이 많이 드셨고 조선시대 후반에는 일반 집에서도 두부전이나 두부찌개로 많이 즐겨 먹었대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두부를 먹는 여성들은 뼈가 부러질 위험이 30%나 줄어든대요. 우리나라 농촌진 흥청 연구에서도 중년 남성들이 두부를 자주 먹으면 뼈 건강에 정말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어머니도 척추가 눌려서 많이 아프셨는데 두부 요리를 매일 한 가지씩 드시기 시작하고 1년 후에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뼈 상태가 정말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여러분도 아침에는 샐러드에 두부를 작게 썰어 넣고 점심에는 두부랑 버섯으로 스테이크처럼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순두부찌개를 끓여 먹어보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두부는 요리법이 정말 다양해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참고로 두부는 냉장고에 물을 매일 갈아주면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매일 아침 두부 한 모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꿀을 조금 뿌려 먹기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30%를 채울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세 번째로 소개할 건강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K, 그리고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뼈를 만드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브로콜리는 옛날 유럽에서는 왕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대요.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쯤부터 재배하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양학 저널이라는 학술지에서는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뼈, 세포를 만들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를 먹으라고 권장하신답니다. 제가 아는 40살 직장인 김 씨는
척추가 휘어서 많이 아팠는데 매일 아침 브로콜리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통증이 많이 줄었대요. 브로콜리를 스무디로 마시는 게 어렵다면 샌드위치에 넣거나 간단하게 볶아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아요. 특히 브로콜리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에 올리브 기름과 소금, 후추만 넣어도 맛있는 샐러드가 된답니다. 브로콜리를 살 때는 단단하고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줄기보다는 꽃봉오리처럼 생긴 부분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나요? 혹시 브로콜리가 쓴맛이 나서 먹기 어렵다면 꿀이나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소개할 건강 음식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칼슘, 철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뼈의 염증을 줄이고 피가 잘 돌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검은 콩은 정말 오래전부터 귀하게 여겨졌는데 삼국시대 의학책에도 검은 콩으로 약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임금님께 바치는 귀한 음식이었대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검은 콩 추출물을 동물에게 먹였더니 뼈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또 대한영양학회에서도 폐경기 여성들이 검은 콩을 먹으면 여성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90살 박할머니는 지금도 허리가 곱고 한 번도 뼈가 부러진 적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비결을 여쭤보니 젊었을 때부터 매일 아침 검은 콩으로 두유를 직접 만들어 드셨대요. 여러분도 검은 콩으로 밥을 해서 도시락으로 싸가고 아침에는 검은 콩 두유를 마시고 저녁에는 검은 콩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매일 꾸준히 검은 콩을 먹을 수 있어요. 특히 검은 콩은 물에 하룻밤 정도 충분히 불린 다음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맛있고 영양 가득한 두유가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두유보다 영양소도 더 많고 맛도 더 고소하답니다. 검은 콩은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좋으니 한 가지 음식으로 두 가지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혹시 검은 콩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백미와 검은 콩을 이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짓는 거예요. 밥이 보랏빛으로 예쁘게 변하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아이들도 잘 먹는답니다. 또는 검은 콩을 충분히 불려서 설탕이나 꿀을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래 끓이면 달콤한 검은 콩 조림이 되어 간식으로도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검은 콩 한 줌을 물에 불려서 아침밥에 같이 넣어 먹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든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건강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와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 3 지방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옛날 북유럽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연어를 많이 먹었대요. 요즘 연구에서는 연어 오일로 만든 영양제가 관절 통증을 줄이고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부산대학교 병원 영양팀에서 많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2번 이상 연어를 먹은 사람들은 뼈가 부러질 위험이 2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많이 아팠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연어를 꾸준히 먹기 시작했더니 통증이 많이 줄었어라고 말했어요. 병원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여러분도 연어 샐러드, 연어 스테이크, 연어 토스트 이 세 가지 요리를 일주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먹어보세요. 특히 연어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워야 몸에 좋은 오메가 3 성분이 파괴되지 않아요.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연어를 넣고 15분 정도 구운 다음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영양소도 그대로 살아있고 맛도 훨씬 좋답니다. 신선한 연어를 사기 어렵다면 통조림 연어도 괜찮아요. 다만 통조림 연어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물에 한번 씻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혹시 연어를 처음 먹을 때 비린내가 심해서 못 먹겠다 싶으면 생강과 마늘을 넣어서 요리해보세요. 비린내가 정말 많이 줄어든답니다. 아이들이 연어를 잘 안 먹는다면 연어전을 만들어 보세요. 연어를 잘게 다져서 당근, 양파 같은 채소와 함께 계란과 섞어 전을 부치면 비린내도 줄고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또 김밥 속재료로 연어를 넣어도 맛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어를 즐겨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어떻게 멸치 볶음을 해서 드시나요? 두부로 만든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것은 무엇인가요?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검은 콩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요리가 있나요? 처음으로 연어를 먹어본 경험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직접 만든 건강 음식 사진도 올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제 오늘 영상을 보고 한번 도전해볼 실천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최소 2번은 멸치볶음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멸치와 견과류, 올리고당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두부로 3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일기처럼 적어 보세요. 매일 만든 음식 사진을 찍어서 기록해두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세 번째, 브로콜리, 검은콩, 연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7일 동안 매일 한 끼 식사에 꼭 넣어 먹어보세요. 이런 작은 도전을 통해 뼈 건강을 챙기는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을 먹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기록해보세요. 예를 들어 허리가 덜 아프다거나 무릎이 더 가볍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이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면 건강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멸치, 두부, 브로콜리, 검은콩, 연어. 이 5가지 음식에는 정말 특별한 영양소가 가득해요.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어서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물 같은 음식들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음식의 효능을 알고 계셨고,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이랍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식품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나가면 몇 년 후에는 정말 달라진 내 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뼈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관리해야 노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영양소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도 운동을 전혀 안 하면 뼈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우리 몸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음식을 오늘부터 꼭 챙겨 드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을 매일 하나씩이라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멸치볶음 한 숟가락, 내일은 두부 한 모, 모레는 브로콜리 한 송이.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제 친할머니는 항상 음식이 곧 약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장기의 뼈 건강이 더욱 중요하니, 부모님들은 아이들 식단에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을 자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뼈는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평생 뼈 건강을 결정한답니다. 그리고 20대에는 뼈 밀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니, 이때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평소 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된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아요. 특히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아주 작게 다져서 계란말이나 햄버거 패티에 섞어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소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답니다. 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골다공증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라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멸치, 두부, 브로콜리, 검은콩, 연어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으면 몇 년 후에는 정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몸이 되어 있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한 분은 50대 초반에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셨더니 2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답니다. 그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척추가 굽어지고 키가 줄어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대부분 뼈가 약해져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뼈 건강을 꼭 챙겨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해야 해요. 멸치 한 숟가락, 두부 한 모, 브로콜리 한 송이, 검은 콩 한 줌, 연어 한 조각.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식습관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 음식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특히 요즘처럼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때에는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비타민 D가 풍부한 멸치와 연어 같은 음식을 더 신경 써서 먹는 것이 좋아요. 또 가능하다면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는 햇빛을 쬐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문을 통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충분하지 않으니 꼭 실외에서 직접 햇빛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팔과 다리가 햇빛에 노출되도록 해서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집 주변을 10분만 산책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신경 써서 먹는 음식 한 가지, 그리고 꾸준한 운동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한 뼈는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되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 뼈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봐요. 자신을 위한 투자 중에서 건강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랍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몇 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뼈 건강을 위한 5가지 필수 식품은 멸치, 두부, 브로콜리, 검은콩, 연어였어요. 멸치에는 우유보다 3배나 많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두부는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라겐 합성을 돕고 뼈를 단단하게 해줘요.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과 칼슘, 철분이 많아서 뼈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연어는 비타민 D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서 뼈 형성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줘요.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햇빛을 적당히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면 뼈 건강에 더 좋답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팁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좋은 스트레칭 방법과 식이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